정말 대박입니다. 뱅가드가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특히 XRP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KC크로틱의 놀라운 소식부터 미국 내 규제 업데이트까지 모든 중요한 뉴스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소식입니다. 엘레노어 테렛의 보도에 따르면 뱅가드는 10조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강력한 수요와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브로커리지 고객들이 암호화폐 ITF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뱅가드가 블랙록처럼 자체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하는 대신 서드파티 암호화폐 ATF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이후 변화하는 시장 역학 관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요? 바로 경쟁사들의 압박 때문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찰스 슈왑과 같은 경쟁사들이 이미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뱅가드도 고객 이탈을 막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모든 주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기술의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뱅가드와 XRP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뱅가드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NC, HSBC, CME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즈호뱅크, MUFG, SBI 홀딩스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모두 뱅가드와 리플 생태계 사이에서 교차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뱅가드처럼 보수적인 거대 자산 운용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이미 그 이면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네트워크와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다음으로 KC크로틱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다우닝 스트리트에서 있었던 비밀 회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회동에는 영국 및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금융 및 암호화폐 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임이 바로 영국 미국 트랜스 애틀랜틱 태스크포스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국경 간 시장 접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향후 국제 협력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플의 역할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영국에 주요 거점을 둔 리플은 이러한 양국 간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태스크포스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케빈 케이지는 블록체인 기술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며 글로벌하다고 강조하며 이 태스크포스가 우리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합의라고 극찬했습니다. 리플이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태스크포스가 있을까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축을 움직여 2025년 11월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1월 ISO 2002 마감일은 암호화폐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 통합에 있어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위프트는 91%의 금융기관이 이 마감일까지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SO 2002는 기존 결제 방식보다 훨씬 풍부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여 디지털 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제 산업 변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과거 문서에서도 바클레이즈가 리플 및 XRP 시스템 보건력에 대해 작업했음이 언급된 것을 보면 리플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이 만들어갈 미래의 또 다른 한 축, 바로 탈중앙화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신분증 프레임워크는 곧 XRP 레저에 기반한 탈중앙화 형태로 수렴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NDA 하에 조용히 진행될 것이며 규제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립적 인프라로서 XRP 레저가 활용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XRP 레저의 분산 원장 기술이 우리의 디지털 삶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지 기대되지 않나요? 미국 내 규제 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으로 정식 회부되었고 은행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 CBDC 법안과 클래리티 액트를 소급적으로 결합하기로 투표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매용 CBDC에 대한 불신은 이해하지만 이 법안이 도매용 CBDC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다수의 주요 경제권에서는 소매용보다는 기관 간 거래를 위한 도매용 CBDC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이 이 문을 닫아버린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XRP 레저의 기술적 발전도 눈부십니다. 새로운 덱스 브로커 개정안은 프로젝트와 빌더들이 고객 주문이 실제로 체결되었을 때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모델을 미러링하여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활성화된 크리덴셜 및 허가형 덱스 기능과 결합하여 플랫폼들이 거래가 완료될 때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온체인 KYC 및 AML 도구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기관 채택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죠. XRP 레저는 이러한 브로커 수수료 및 허가형 거래 환경을 통해 은행, 결제회사, 자산관리자 및 규제된 거래소로부터 자본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 금융 시스템의 주춧돌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미누스의 분석에 따르면 XRP 고래들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래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러한 대규모 매수세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 생태계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에 상장되었습니다. 바이비트는 6천만 명의 사용자와 60억 달러의 일일 거래량을 자랑하는 거대 플랫폼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7억 4천만 달러로 94번째로 큰 암호화폐 자산인 RLUSD는 올해 말까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소식은 XRP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본 모든 소식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뱅가드와 같은 거대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영국, 미국 간의 강력한 규제 협력, 그리고 2025년 11월 ISO 20022 마감일의 임박, 여기에 XRP 레저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래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XRP의 밝은 미래 가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고래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무려 39,000%,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일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5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 1000%, 10,000%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핵심 종목에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 하반기는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에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 시장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유례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미국은 현재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메가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죠. 즉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테마, RP와 디파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2경 16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 사용하고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디파이조차 디파이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RWA와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10곱절, 100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WA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한화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RLUSD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RLUSD 사용에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했다는 게 그 증거고요. 이미 리플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 스테이블 코인 LL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말 다한 거죠 이건.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판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판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 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 수혜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1000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 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2달러, 즉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대충 10,000원만 담아두셔도 10,000,000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보시는 분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고 불우이웃 돕기나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 더 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